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네, 오늘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책 읽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쑥 일어서 왔습니다. 제 앞에 있는 책은 제목이 이래요.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들에 반응하지 않는 연습. 위썸 하우스에서 나온 책이고요. 구사나기 류순이라는 일본의 스님이신 것 같죠? 예, 그분이 지으시고 류두진이라는 분이 옮긴 책입니다. 작가에 대한 설명 이런 거는 좀 넘어가서 이 끌리는 제목,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들에 반응하지 않는 연습, 이 끌리는 제목을 가진 책의 프롤로그를 좀 읽어드릴게요. 모든 괴로움은 마음의 반응에서 시작된다. 살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됩니다. 인생이 참 만만치 않다는 말을 실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하지만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하더라도 원인만 제대로 파악한다면 반드시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모든 고민은 단 하나의 근원에서 비롯됩니다. 고민의 근원만 알아낼 수 있다면 어떤 고민이든 반드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에게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우리들이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고민이란 무엇일까요? 사는데 좋겨 항상 마음에 여유가 없다. 지금 하는 일이 만족스럽지 않다.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다. 끔찍한 일, 불행한 사고, 실패가 거듭되어 침울하다.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 스트레스를 받는다. 언뜻 보면 모든 문제가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어 보이고 해결하는데 꽤나 시간이 걸려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고민들은 바로 마음의 반응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의 반응이라는 말을 듣고 그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감을 잡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들의 일상은 마음의 반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엄청나게 붐비는 지하철에서 출근 전쟁을 치르는 그런 상황에 진절머리가 났다고 해봅시다. 이는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반응이고요. 개념 없는 상대방의 태도에 화가 난다면 이는 분노를 낳는 반응이죠. 중요한 자리에서 실수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부정적인 상상을 한다면 이는 불안이나 긴장을 만들어내는 반응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일을 할 때, 밖을 걷고 있을 때도 마음은 늘 반응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늘 짜증이나 침울함, 앞날에 대한 불안이나 압박감, 실수로 인한 쓰라린 후회 등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고민의 시작점에는 반드시 마음의 반응이 있습니다. 마음이 나도 모르게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바로 고민을 만들어내는 단 하나의 근원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고민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바로 헛되이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헛되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인생이 얼마나 편해질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쓸데없는 감정에 동요되지 않고 침울해하지 않고 화가 나지 않습니다. 압박감을 느끼지 않게 되고 남들 앞에서도 긴장하지 않게 됩니다. 과거를 돌이키며 후회하지 않고 앞날에 불안감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그만큼 행복은 가까워져 있겠죠.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구원받은 인생의 모습 아닐까요? 하지만 반응하지 않는 것이 무리하게 참거나 무시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응하지 않는 연습이란 고민을 늘어나게 만드는 헛된 반응을 애초에 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분노나 불안, 자신을 자책하는 어두운 기분이 생긴다면 재빨리 해소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쓸데없는 반응 때문에 쓰라린 실패와 고민을 떠안고 살아왔습니다. 참 그렇죠? 이제부터 헛되이 반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알려준 사람은 바로 고대 인도의 현자인 깨달음을 얻은 자, 바로 붓다입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마음의 헛된 반응을 멈춤으로써 일체의 고민과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마음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한 명상이나 좌선 등을 말합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의 반응과 작용을 잘 살펴볼 수 있게 되면 술렁였던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스트레스 해소와 기분 전환의 안성맞춤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방법을 실천하려는 분은 반드시 1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목적과 이치에 맞게 생각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책의 목적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헛되이 반응하지 않고 쓸데없는 고민을 늘리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일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보편적인 어려움을 붓다의 가르침에 비추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 쓸데없이 판단하지 않는다. 어떤 때라도 나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다. 3장, 불만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괴로워하지 않는다. 4장,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나답게 살아간다. 5장, 승패나 우열에 집착하는 성격을 버린다. 6장, 이제부터 마음속에서부터 받아들이는 인생을 지향한다. 이 책에서는 인생의 지혜가 넘치는 붓다의 명언을 알기 쉽게 풀어두었습니다. 그 주옥 같은 말들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활용해 스쳐 지나갈 것들에, 그래버릴 것들에 애써 반응하지 않는, 그리고 무심이라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연습, 습관을 만들어 가도록 해요. 늘 가슴 한구석을 짓눌렀던 고민거리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삶이 평온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는 괴로워하지 마세요. 매일 올바르게 생각해서 고민을 해결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평안과 만족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제가 여기 한 가지 마음가짐을, 한 가지 습관을 덧붙여 볼게요. 무엇이 나에게 이롭겠나, 무엇이 내 삶을 평화롭게 하고 무엇이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가. 그렇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무반응하는 것이 나은가, 어떤 것이 나에게 이로울까, 이런 생각과
판단 기준을 습관적으로 하게 될 때 인생의 평화로움이 그 평화로움이 주는 시간적 자유, 좀 더 많아진 시간, 여유 이런 것들을 저에게 선물해 주지 않는가 합니다. 그 여유를 저는 제가 좀 더 좋아하는 것들, 저를 좀 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죠. 1장을 조금만 읽어봐 드릴게요. 이 책의 각 파트들이 사람마다 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저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앞쪽에 있는 파트들이 더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다른 분들은 중간에 어느 분은 뒷부분이 제 경우에는 딱 절반 나눴을 때 뒷부분 뒤에 절반부터 읽기 시작했고요.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다 읽어 드릴 수는 없으니 오늘은 1장의 일부를 읽어 드릴게요. 혹시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으셔도 좋겠고 제가 더 읽어줬으면 하는 챕터가 있거나 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시간 내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장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반응하기 전에 우선 이해한다. 반응하기 전에 우선 이해하라. 고민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 버리는 것이라는 소제목의 챕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라져 버리는 것인가 봅니다. 뭐가요? 고민이요. 방법을 좀 알아보죠. 흔히 인생에서 고민은 때려야 뗄 수 없다고들 말하죠. 그러나 정작 그 고민의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막연한 결핍감을 느끼면서 이대로 괜찮을까 하고 생각해도 막상 고민의 정체를 모르니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습니다. 직장이나 집에서 아쉬움, 분노, 실망, 침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법을 모릅니다. 그로 인해 원인 모를 결핍감은 언제까지고 내 안에 머물러 있죠.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고법은 우리들이 평소 안고 있는 우리들의 고민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첫째, 고민이 있다. 둘째, 고민에는 이유가 있다. 셋째, 고민에는 해결책이 있다. 이와 같은 순서에 따라 이해함으로써 어떤 고민이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사고법입니다. 원인을 알고 그 원인에 맞는 해결책을 찾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고민은 사라질 수 있다. 먼저 우리들의 평소 속마음을 되돌아봅시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보람이 없다. 인간관계로 애를 먹고 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어두운 과거가 있다. 내 뜻이 잘 전해지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연한 불안감이 든다. 이 밖에도 불의의 사고나 재난, 병, 육아나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 사람에겐 각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붓다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이런 고민을 8가지 괴로움이라 표현했죠. 태어남은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요. 병듦도 괴로움이요. 죽음도 괴로움이요. 미운 사람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 욕심을 채우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인간의 마음 또한 괴로움이다.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은 고대 인도어로 두카라고 합니다. 고난이나 역경을 뜻하는 두와 메어지지 않는 공허함을 뜻하는 카를 합친 말이죠. 공허함과 역경. 삶이란 결코 만만치 않다는 진리가 실감나게 전해지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고법의 특징은 인간의 삶은 고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데 있습니다. 태어남부터 괴로움 일진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매일같이 느끼는 결핍감, 괴로움, 우울함이 본디 우리 안에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글쎄 저는 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성향, 기왕이면 밝은 것이 내 안에 있다고 인정하고 싶어 하는 성향의 사람입니다만 작가 이 말씀도 또 존중합니다. 이와 같은 명쾌함과 합리성이 불교의 특징입니다. 과학적이죠? 논리적이고요. 원인을 알고 그에 맞는 처방을 하고 어떤 사람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괴로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있다고 그저 이해하면 됩니다. 그냥 있는 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를 뺄 필요도 없지만 더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신에게 고민이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확실히 자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엇인가를 막연하게 고민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결핍감이 무엇인지 확실히 자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이 개운치 않은 상태, 불안한 상태, 초조한 상태, 분노한 상태 등등 이런 상태였던 것이죠. 하지만 내 안에 결핍감과 고민이 있다는 걸 이해한다면, 인정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쪽으로 사고를 한 걸음 진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있는 것을 있다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내 안에 결핍감과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다는 것을 자각해 봅시다. 괴로움에서 벗어난 홀가분한 삶을 향한 희망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고민이 있다고 이해했다면 다음에는 고민의 원인은 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삶에는 괴로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그 괴로움은 제거할 수 있다. 분명히 괴로움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불교에서는 이를 4가지 진리라고 부릅니다. 아마 사성제던가 그럴 겁니다. 언뜻 들었을 때는 명쾌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볍기만 한 주장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고민과 괴로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제시하는 그런 합리적이고 간단한 논리적인 사고법에 가깝습니다. 나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너의 상태는 지금 어때? 아파? 불안해? 초조해? 라는 상태를 정의해 주는 것이고, 그럼 너의 상태가 왜 그렇게 됐을까? 원인을 들여다보라는 거죠. 스스로 찾으라는 겁니다. 불안한 원인, 내가 공부를 덜 했거나 내가
일을 다 못 마쳤거나 내가 이번 일을 맡을 역량이 없거나 나는 저 친구들하고는 이 일을 같이 해낼 자신이 없거나 우리 딸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원인 때문에 나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다던가 아무튼 나의 상태를 정의하고 그 다음은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원인을 찾고 그렇게 해서 원인이 명확해지면 그 원인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벗어날 수 있다라고 믿어버리라는 거죠. 그렇게 벗어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나의 괴로움을 그렇게 생각할 때에, 그렇게 믿을 때에 헤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법을 아주 습관적으로 발동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훈련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훈련하면 조금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조금이 조금 더 커지고 그 커지는 만큼 나의 자유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제시하는 합리적이고 간단한 사고법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인 사고법이란 고민이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고민의 원인을 이해해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실천하자고 하는 실로 최신 의학에 견줄 만한 명쾌한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사례를 다 짚어볼 수는 없겠지만 살짝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원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과 괴로움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흔히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에 있다고 말합니다. 집착이란 버리지 못하는 마음을 말하죠. 어떻게 해서든 매달리고 고집을 부림으로써 발생하는 감정입니다. 우리에게 분노, 후회, 욕망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그 감정입니다. 다만 실제로 집착을 버리는 수행법, 흔히 말하는 좌선이나 명상을 통해 되돌아보면 괴로움의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왜 고민과 집착을 버리지 못할까요? 왜 항상 온갖 문제를 떠안고 살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그런 괴로운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마음의 반응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고민하는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우리들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들은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늘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싫은 감정을 느끼면 나도 모르게 화를 내죠.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초조해하기도 하고 타인의 시선을 느끼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고 의심하거나 불안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마음의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반응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요? 나도 모르게 발끈해서 화를 내는 행동은 인간관계를 깨뜨리고요. 중요한 자리에서 긴장하게 되면 그 바람에 진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도 생기죠. 불쾌한 과거를 무심결에 떠올려 놓고 그때 그렇게 했다면 이라고 후회하며 괴로워하면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기도 하고요. 자신감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생각이 앞서 나가서 역시 나는 안 되는 인간이다라고 우울함에 빠지는 거죠. 이런 생각들 역시 모두 마음의 반응입니다. 부정적 반응이죠. 이런 부정적 반응이 결국 고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말대로다. 나는 항상 반응하고 있다. 잠시 참고 지나가면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무심코 반응하고 말기에, 생각 없이 대응하고 말기에 고민하고 괴롭고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 한편에 짚히는 구석이 있을 법한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 우리들의 마음의 반응,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마음의 반응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모든 고민의 실제 모습, 정체입니다. 베일을 벗기면 모든 고민의 정체는 내 마음의 부정적인 반응이라는 귀결이에요. 얼만큼 공감하실까요? 저는 미셸은 한 10,000% 정도 합니다. 마음의 반응이야말로, 부정적인 마음의 반응이야말로 인생의 괴로움이며 고민을 초래하는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명심하고 매일 실천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 헛되이 반응하지 않는 것. 저는 이 헛되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라고 바꾸고 싶어요.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실천해야 하는 단 한 가지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른 접근도 제안 드려봅니다. 우리들이 명심하고 매일 실천해야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 한 가지라고 생각돼요. 어떻게 읽다 보니까 이 저자하고 조금 다른 주장을 저는 하네요. 그래요. 부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고 하면 너무 좀 우울해요. 그거 자체가 무슨 벌 받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생각을 끊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보다는 그냥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도 빠짐없이 부정이 발들일 틈이 없이 모든 상황과 사건, 일어나는 모든 일들,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바라보려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오히려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가 하는데요. 생각은 사람마다 취향과 성향은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그런 생각, 헛된 반응, 마음의 반응을 하지 않도록 훈련하는 것이 되었던, 또 이 낭독해드리고 있는 미셸이 권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이쁜 면으로 좋게 보아 넘기려는 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습관을 들이던, 어쨌든 그런 노력들이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책으로,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또 다른 챕터들 소개해 드려 볼게요. 좋은 휴일, 편안한 휴일, 행복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